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함께 공부하는 다둥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1장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천기술론이라는 과목 이름 때문에 기술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장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복지사는 어떤 전문직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천기술을 배우기 전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먼저 잡아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흐름으로 설명할게요. 첫째,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 셋째,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넷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재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험과 실천 모두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정리해 볼게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먼저 전문직이라는 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과 전문직은 무엇이 다를까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넓게 포함합니다. 반면 전문직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전문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자주 등장해요. 첫째,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 체계가 있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일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판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직업윤리와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 단체가 존재합니다. 다섯째,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익과 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같은 직업이 전문직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사회복지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 등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지식을 배우고 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 실천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전문단체도 존재합니다.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문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다 라는 표현이 실천기술론 1장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전문직에 걸맞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 이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보통 지식, 가치, 기술 이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자기이해와 윤리성까지 합쳐서 5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문적 지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발달, 가족과 집단, 조직과 지역사회, 사회정책과 제도 등 여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정신건강, 아동, 노인, 장애, 다문화 등 각 영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적 가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정의, 평등과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보호 등이 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 보장을 지키고 클라이언트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셋째, 전문적 기술입니다. 실천 기술론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사소통 기술, 관계 형성 기술, 면접 기술, 사정과 평가 기술, 개입과 종결 기술 등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전문적 기술에 포함됩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이해와 자기관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격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지치거나 화가 나는지, 내 가치관이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점검해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슈퍼비전, 동료 지지, 휴식과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도 전문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윤리성과 책임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 기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윤리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윤리 교육과 사례 토론이 전문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교재에는 조금씩 다른 이름과 분류가 나오지만 주요한 역할은 비슷합니다. 첫째, 옹호자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울 때 대신 목소리를 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아동의 학대 예방, 노인의 인권 보호처럼 정책이나 제도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 중개자와 조정자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자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서비스와 기관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학교, 병원, 복지관, 공공기관이 모두 관련되어 있을 때 정보를 정리하고 회의를 주선하고 역할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상담자와 치료자 역할입니다.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고 새로운 대처 방식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짧은 정보 제공 상담에서부터 장기적인 치료적 관계까지 폭넓은 형태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넷째, 교육자와 코치 역할입니다. 생활기술을 가르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단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관리 교육,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노인 건강관리 교육 등에서 사회복지사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섯째, 사례관리자 역할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이용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사례회의를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삶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행정가와 기획자, 그리고 연구자 역할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쌓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이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역할을 할 때 강점을 가지는지,
어떤 역할을 더 키우고 싶은지를 계속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속적인 교육과 연수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학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과 실천 모델, 법과 제도 변화, 정책 동향 등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학회나 연수,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등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슈퍼비전과 동료 지지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배나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개입 과정을 돌아보고 윤리적인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전문성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기록입니다. 실천 현장에서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보는 습관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윤리 교육과 사례 토론입니다. 실천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문직 단체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나 관련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자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 제안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이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체계적인 지식과 교육, 윤리강령과 전문단체, 공익 지향성을 가진 전문직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지식, 가치, 기술, 자기이해, 윤리성과 책임성으로 구성된다. 셋째,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중개자 조정자, 상담자 교육자, 사례관리자, 행정가와 연구자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넷째,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계속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동료 지지와 자기 성찰, 윤리 교육과 전문직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흐름이 일장을 관통하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장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